증시는 웬만하면 이 급등 이후에는 숨고르기를 보여주기 마련이죠. 어제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고 오늘 기술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숨고르기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싶은 투자자분들에게는 중요하겠죠. 관련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최용권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어제 시장의 상승부터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어제 시장 분석해 주시죠. 네, 우크라이나 우려가 완화되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 7.5%를 수성해주면서 197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마감했죠. 외국인이 그러나 120억대 매수, 코스닥을 오히려 200억 매수하는 등 아직도 시장에는 호재 대비 매수의 적극성이 보이지 않은 다소 실망스러운 수급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이 얘기해 주듯이 일중 탄력이 저하됐습니다. 이것은 이벤트가 하나, 둘 정리된다고 해서 그게 없던 실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실적 모멘텀이 아니라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실이었다 생각되고요. 중국 경제 성장률, 우리가 환호했었던 이 7.5% 성장 목표는 오히려 상해종합지수는 1% 가까이 하락 마감했던 하루였거든요. 우리가 먼저 축배를 들기 어려웠던 이런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호조를 보였었던 철강주들은요, 갭상승 이후에 상승분을 대부분 축소하면서 외국인들은 매도 마감했고요. 좋았던 종목은 네이버가 3%, 라인 국내 사용자 확대 소식에 급등했고, 건설주가 어제 드디어 올랐습니다. 대우 현대산업개발, GS가 5, 6% 정도, 주택경기 회복 기대에다 저평가 인식까지, 두산인프라코어가 6% 올랐습니다. 굴스나키 판매량 회복 분석에 따라서. 이래서 어제는 일중 흐름으로 있어서는 다소 실망스럽고 심심했던 하루였다. 그러나 아침 상승분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지수상으로는 그런 마감을 보였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는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설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킨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지금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가 의문스럽기도 하고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구조개혁이라는 거는 어차피 중국 국무원의 지도 방향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과잉 공급의 구조조정.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이면에 환경투자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안정성장이라는 건 글로벌 증시가 저렇게 다 좋은데 같이 발맞춰서 중국도 수출 환경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성장률 목표는 하방으로 경직적인 모습만 보여주면 중간 이상을 한다고 보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오늘 시장은 우리 시장의 체력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숨고르기 예상됩니다. 뉴욕 증시의 숨고르기 같은 고점에서 숨고르는 그런 걸 우리가 숨고르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럴 같은 입장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숨을 고르겠죠. 그리고 이벤트 재료는 ECB 통화정책 회의는 분명히 기대 요인이겠고요. 지표 나올 것들은 제조업 수주나 고용 관련 지표들은 다 나아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수를 2000선까지 연장 상승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나 급등은 없겠죠. 과정이라도 은은한 강세가 지속될 그런 시황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 통화정책 회의에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 밤에 이제 ECB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과연 정말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어떤 통화 완화 정책 혹은 자산 매입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거 안 나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조커를 지금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안 빼들 때가 좋은 거죠. 사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나오고 나면 별거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가 너무 무르익어 있고 얘긴즉슨 인플레이션이 계속 아래에서 통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 선제적 대응이 일어날 수 충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화 정책을 과거에 엘트로 1, 2차 때 우리 증시는 그들 수급도 한 2, 3조 들어왔었고 지수도 한 200포인트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을 계속 갖고 있는 거겠죠. 오늘 시장은 추가 상승 역시 분위기상으로는 기대할 수 있겠고요. 아직은 그러나 2000선이라고 해봐야 얼마 안 남은 거겠죠. 기간으로는 짧고 종목은 슬림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다. 매크로는 개선되는 구간이고요. 우리 증시도 200일선을 완전히 1160포인트 선 자리 잡고 지금 올라놨기 때문에
지난번 하락은 다 기술적 구간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추세에 대한 기대, 매크로 개선 기대, 변화가 나올 때가 된 대형주 이런 큰 맥을 가지시고 종목은 역시 지금 무거운 가격을 넘어섰기 때문에 다시 부각되는 건 주도주였다. 외국인이 선호하는 주식들, 네이버 같은 주식들 얼마나 몸이 가벼워졌나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들은 뭐 SK 하이닉스, 서울반도체 이런 것들일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이사이 정책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겠지만 이것도 좀 올라가지고 벌써 낙폭주나 중국 관련주 만만치 않아진 시황이다 생각하신다면 역시 이 구간에서는 외국인을 따라 가시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해봤는데 눈을 조금만 더 넓혀서 보면 어떨까요?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도 시장에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테이퍼링의 속도를 조절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최영건 차장의 좀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테이퍼링이라는 이슈는 지금 잠깐 우리가 잊어먹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마무리냐 뭐냐를 논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테이퍼링 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언제든지 우리 지수를 계속 압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이미 정례 FOMC가 없었던 2월에 그 구두 발언 뭐 상하원의 1, 2차 연설을 통해서 충분히 시장에서 그 좋은 쪽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더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결과들이 나오지 않겠나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숨고르기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그래도 상단 2,000포인트 선까지는 국내 시장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단기 전망을 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최용건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